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김경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저의 책 신통방통 세 가지 말입니다. 자, 이 신통방통 세 가지 말은 저의 첫 책이에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다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 저의 첫 그림책입니다. 일단 우선 제가 이 책을 왜 만들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책을 만들기 전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생활인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을까. 좀 누군가 나를 좀 지켜봐주고 좀 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림책 작가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표현해내고 또 구현해내는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한번 내가 이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표지에서 보듯이 좀 특별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보이시죠? 자, 이 할아버지와 이 숫장수 간에 있었던 얘기에 의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주 착한 숫장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숫장수가 시장을 갑니다. 시장을 가서 물건을 다 팔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보면은 이렇게 다리 다친 까치를 만나고 또 배고픈 고양이를 만나고 그리고 또 아주 가난한 거지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숫장수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모두 도와주거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에게 신통방통한 이야기 세 가지를 알려줄게. 꼭 이대로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숫장수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만난 도깨비나 또 배를 타는 일이나 아니면 도둑을 만났을 때 할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자 모든 위기를 다 물리치고 숫장수는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옛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옛 이야기를 갖고 그림책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구전설화를 모아놓은 구비문학 대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훑어보다가 점세괴라는 구전설화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점쟁이가 점을 세 가지를 봐준다. 뭐 4개를 봐주기도 하고 5개를 봐주기도 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하면서 옛날 얘기 들려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구전설화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점세계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점을 보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 움직이는 것보다는 인간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야기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그 점쟁이 얘기는 빼고요. 이렇게 신령한 존재인 알 수 없는 그 누군가 할아버지와 또 백호랑이 그리고 봉황의 존재를 여기에서 탄생을 시켰고요. 또 이 숫장수를 보면 이름이 없거든요. 그냥 숫장수예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살던 착하지만 좀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대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숫장수를 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숫장수는 사실 맨 처음에 여기서 만난 존재들은 굉장히 작고 힘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여기는 다리 다친 까치가 나오고 여기는 배고픈 고양이가 나와요. 그리고 이쪽엔 아주 아무것도 없는 거지 노인이 나오거든요. 아까 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이 나오는데 이 셋을 도와준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말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신통방통한 이야기 3가지를 알려줄까? 만일 힘이 세고 어떤 신령한 존재가 너에게 3가지 말을 말해줄게 라고 말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믿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나온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거지 노인이었거든요. 그걸 숫장수가 맨 끝에까지 믿고 지나갔다는 것은 할아버지의 어떤 주술적인 면들이 아니라 숫장수의 의지를 갖고 그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주 자유의지를 가진 숫장수가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의 내용도 엄청 재미있지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부분이 이 면지거든요. 여기 앞면지와 여기 뒷면지를 한번 꼭 봐주시기를 바래요. 제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할아버지와 백호랑이와 봉황이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와 봉황과 백호랑이가 앞면지를 열면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아까 그렇게 원했던 누군가 나를 지켜보면서 쟤 착한데 복을 줘야 되겠다 하는 장면을 제가 여기에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이 나중에 이렇게 크고 영험한 존재가 아닌 작고 힘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모습을 바꿔서 숫장수 앞에 나타나게 되죠. 네, 그런 다음에 숫장수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뒷면지를 여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아까 숫장수한테 받았던 물건들을 할아버지와 또 봉황과 백호랑이가 갖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이야기도 또 하나 넣었거든요. 여기를 짜자자잔 여기 살펴보시면 여기 웬 작은 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처마 밑에 제비가 있는데 제비가 한 마리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구렁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보면 구렁이가 제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도와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네, 바로 홍부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 넣어봤어요. 아마도 홍부도 이 할아버지가 착하니까 복을 준 게 아닐까 하는 저의 생각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관찰하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러니까 지하철에 보통 앉아서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고요. 또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크로키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사람을 그리거나 표정을 그리거나 또 그 사람에 얽힌 어떤 스토리를 상상하는 게 되게 제가 잘하는 부분이 됐는데 요번에 숫장수를 이 책을 만들면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열심히 한번 그려보았어요. 여기 사람도 그렇고 뒤에 보시면 여기 도깨비가 나오는데 도깨비들도 재밌게 제가 그려보려고 되게 다양하게 그려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되게 관찰을 많이 하고 제 책의 주제들은 거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긍정을 가진 그런 아저씨의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주제는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가볍게 재밌게 하지만 좀 돌아서면 또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